그 홈런 하나로 다 용서가 될까? 김하성, 벼랑 끝에서 쏘아 올린 신호탄.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요 며칠 김하성의 이름을 검색창에 넣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다. 5월 타율 0.089. 이건 타자의 성적표가 아니라 사실상 제 수준의 숫자다. 시즌 내내 이 이름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애써 시선을 돌리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마이너리그 루키팀을 상대로 홈런 하나와 멀티히트를 만들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반가움, 그리고 의심. 과연 이 홈런 하나가 김하성의 진짜 반등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아니면 그저 루키리그 투수를 상대로 만든 통계적 노이즈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냉정하게 되짚어야 한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자. 김하성은 지난 겨울 빙판길 낙상으로 오른손 중지 수술을 받았다. 자기 관리 실패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던 부상이었다. 프로 선수에게 시즌 내 컨디션 관리는 곧 실력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이 부상은 단순한 불운을 넘어 그의 이미지에도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4월 하순 재활을 시작해 5월 콜업됐지만 전반기 성적은 처참했다. 5월 한 달간 타율 0.089, 안타는 단 4개에 그쳤다. 6월에도 반등하지 못하며 출전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사이 현지 매체들은 트레이드 카드 가능성까지 흘렸고 팬들은 연일 야유와 비판을 쏟아냈다. 그리고 결정타처럼 7월 5일 이번엔 수술 부위 염증으로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 정도면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상, 부진, 여론의 삼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는 셈이다. 그런 그가 14일 미국 플로리다 노스포트에서 열린 FCL 트윈스와의 재활 경기 첫 타석에서 4구째 커브를 공략해 시속 160.8km, 비거리 121.3m짜리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세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추가하며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미국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김하성에게는 실전 투수를 상대하며 타석을 소화할 소중한 기회였다며 적어도 보여줘야 할 수준의 경기력은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나쁘지 않은 평가지만 나는 여기서 냉정해지고 싶다. 루키리그는 마이너리그 최하의 단계다. 상대 투수의 구위는 트리플 A는커녕 더블 A와도 비교가 안 된다. 대부분 고졸 신인이거나 갓 프로에 입문한 유망주들이 던지는 리그이기 때문이다. 이 무대에서의 홈런 하나를 곧바로 부활로 해석하는 건 전형적인 소표본의 함정이다. 우리는 시범 경기나 재활 경기 초반 몇 타석의 결과를 과대 해석해서 실망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기대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다. 다만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치부할 수도 없다. 김하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결과보다 감각이다. 5월과 6월, 그는 사실상 실전 타석 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메이저리그 투수들과 씨름했다. 부상 여파로 스윙 밸런스가 무너진 선수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상대가 아니라 방망이 중심에 공을 맞히는 반복된 성공 경험이다. 타격이라는 기술은 결국 몸이 기억하는 리듬의 문제이고 그 리듬은 실전에서만 복원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활 경기의 홈런과 멀티히트는 통계적 가치는 낮아도 심리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특히 99.9마일의 타구 속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상대 수준과 무관하게 배트 스피드와 타이밍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역시 하나의 타석에서 나온 수치라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야수가 재활 경기 시작 시점부터 20일간 마이너리그에 머물 수 있다. 즉 김하성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순 전에는 빅리그 복귀가 유력하다. 마이너리그가 올스타 브레이크로 쉬는 기간인 만큼 당분간은 루키팀을 상대로 경기를 소화한 뒤
단계적으로 레벨을 올려가며 재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 단계적 접근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본다. 부상 복귀 후 곧바로 실전 압박이 심한 메이저리그 타석에 서는 것보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감각을 끌어올리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내가 진짜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애틀랜타의 선택이다. SI는 애틀랜타도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사실상 경고에 가깝다. 김하성은 1년 2천만 달러 계약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 시즌 성적이 나쁘면 FA 시장에서 그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31살이라는 나이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커리어 후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런 부진과 부상이 겹친다는 건 단순한 슬럼프를 넘어 선수 생명 자체에 그림자를 들이올 수 있는 문제다.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유격수 자리에 장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점에서 김하성을 서둘러 콜업했다가 다시 부진에 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피해야 한다. 팀 성적과 선수 개인의 커리어, 이 두 가지 이해관계가 지금처럼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양쪽 모두에게 지금은 조급함이 가장 위험한 적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부상에서 돌아온 타자가 곧바로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손가락 부상은 특히 그립과 배트 컨트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다. 타격 메커니즘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번 홈런 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앞으로 몇 경기에 걸쳐 나타날 스윙의 일관성과 타구질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홈런을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 가능성의 최소 조건으로 본다. 루키리그에서조차 타이밍을 못 맞추고 헤맸다면 상황은 훨씬 비관적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런 최악은 피했다.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트리플 A 레벨로 올라가 얼마나 준수한 스윙 궤적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콜업 이후 첫 2주간 얼마나 안정적으로 컨택을 만들어내는지가 진짜 반등의 척도가 될 것이다. 김하성이 이 고비를 넘긴다면 그는 커리어 최악의 시즌을 딛고 일어선 선수로 기억될 것이다. 반대로 콜업 후 다시 무너진다면 이번 재활 경기의 홈런은 그저 씁쓸한 각주로 남을 뿐이다. 나는 전자를 기대하지만 냉정하게는 후자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본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은 몇 주 안에 드러난다.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이든 김하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 야구 팬들에게 갖는 무게를 생각하면 나는 이 반등 스토리를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지난 겨울 예상치 못한 오른손 중지 수술 악재와 5월 타율 0.089라는 뼈아픈 슬럼프를 거쳐 최근 염증 부작용으로 또다시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김하성 선수가 14일 FCL 트윈스와의 재활 경기 첫 타석에서 시속 160.8km짜리 큼지막한 솔로 홈런과 멀티히트를 합작했다는 소식은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안겨주네요. 루키리그라는 소표본의 한계와 배터리들의 분석 리스크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만 1년 2천만 달러 계약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31살 김하성 선수에게 이번 99.9 마일의 타구 속도 복원은 무너졌던 타격 밸런스와 그립의 회복세를 입증하는 가장 가치 있는 심리적 반등 지표가 될 것입니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